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의 메루시장 직장 이가람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5일차 브이로그네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는 브이로그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래가지고 좀 유입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지금 체중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한 82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옷 입고 찍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전 주제랑 동일하게 식이기록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먹었던 식이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분 중에 한 분, 미숫가루랑 게이너를 살찌는 용도로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팩트만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5일차, 6일차 시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거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엑셀로 넘어갑니다. 미리 제가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식이기록법 5일차 5일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이렇게 3끼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국밥, 밥은 한 공기 정도 먹었는데, 자, 국밥 칼로리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밥 칼로리 검색하시면 뭐 나오죠. 여기서 뭐 일반적 1인분에 300칼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300칼로리에다가 제가 한 1.2공기 정도의 밥을 먹었으니까 이 칼로리표에 나오는 어딨냐?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그거보다 약간 더 먹었을 때 400칼로리 플러스로 국밥 300칼로리에서 이 700칼로리 기록을 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회를 먹었어요. 회는 한 3,400g 굉장히 먹었습니다. 3,400g 정도 먹었고, 여기에다가 밥이랑 매운탕까지 다 해서 한 700칼로리. 회로서 섭취한 칼로리는 한 3,4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복죽을 먹었는데, 이런 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밥을 베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뭐 1.8공기, 5공기 정도 먹기 때문에 칼로리는 550. 그래서 5일차는 총 칼로리가 1950 정도를 섭취를 했네요. 6일차로 넘어갈게요. 6일차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침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고, 점심에 일반 백반집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의 양은 1.5공기니까 300칼로리 기준 했을 때 450칼로리, 거기에다가 제육볶음을 같이 먹었는데 한 150g 정도 먹었어요. 제육볶음 150g 정도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한 250칼로리 정도 되죠? 그래서 400에 500, 650에다가 반찬 조금 더해가지고 700칼로리 기록을 했고, 저녁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평소 먹는 대로 그대로 섭취를 해서 기록하는 식이기록법이기 때문에 왜곡은 하지 않았어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550칼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야식이죠. 이거 간식으로 넣었네. 간식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이랑 맥주 한잔 해가지고 거의 한 850칼로리. 그래서 6일차에 먹은 거는 칼로리가 2100칼로리. 굉장히 적게 먹었습니다. 식이 기록은 이렇게 먹었고요.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까지만 기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 표 제일 윗부분에 나오는 그 일일 소비 열량이라던가 제가 먹고 있는 식사 형태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브이로그에는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브이로그 두 번째 주제인 거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자, 댓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밀키보이님께서 완전 유익한 채널, 가을님 질문이 있는데, 안 그래도 말랐는데 점심엔 일하느라 빵 하나에 플러스로 미숫가루가 최선인데 더 안 쪄요. 그래서 게이너를 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물론 헬스도 하고 있고 아침 저녁도 다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게이너나 미숫가루 같은 거는 간식으로 먹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추천 안 드려요. 자, 여기에 관해서 예전부터 제가 글을 자주 썼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거든요. 한 35,000명 정도가 구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문의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게이너 먹으면 안 되냐? 미숫가루 먹어서 살찌우면 쉬운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카드뉴스식으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6,788명의 메루츠빈들이 여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다 같은 메루츠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말랐습니다. 여기에 공지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카드뉴스식으로 글을 쭉 올린 게 다 있어요. 20몇 개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게이너랑 미숫가루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겪었던 사건을 예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에 딱 영양학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에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 있죠. 세 분. 어떻게 보면 사이클업에 가까운 그 세 분이 매일 같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친구들이라든가 관장님이 약간 귀엽기도 하고 포동포동 하니까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우연찮게 탈의실에서 대화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말랐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제 부들부들거리면서 벤치프레스 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기 굉장히 살크업 돼지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더 체중 늘리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은 빵에다가 누텔라를 먹는 게 최고라고 하고, 한 명은 벌크업에 그 당시 유명했던 시리어스 메스라는 보충제를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하고, 한 명은 그 시리어스 메스에다가 시리얼을 같이 말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논쟁에 저도 한번 설득을 당할 뻔했습니다. 당시엔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절대 살찌울 때 게이너나 보충제나 미숫가루 같은 거를 간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게이너든 미숫가루든 이거를 간식처럼 체중 중량용으로 드시게 되면은 배만 불뚝 나오는 그런 E티형 메루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게이너의 칼로리를 주로 채워주는 주 탄수화물은 말토덱스트린이라는 탄수화물인데, 이 말토덱스트린이 옥수수로 만드는 저가의 합성 감미료예요. 이게 또 말토덱스트린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건강하신 분들도 게이너에 들어있는 말토덱스트린을 다량 함유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정말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체지방 전환율이 높아서 배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 같은 경우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확률도 높아지고 근합성에 활용할 확률도 높아지지만은 먹자마자 바로 혈당으로 들어서 흡수가 되면은 그거는 체지방으로 다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숫가루나 게이너 같은 유동식으로 체중을 증량하면은 요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가 늘어나야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숫가루나 게이너 같은 액체 형식의 유동식은 위를 자극시키지 않고 그냥 곧장 다이렉트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고형물의 음식들처럼 위를 자극해서 서서히 늘리지가 않아요. 빼버리고 계속 먹어도 위는 계속 작은 형태, 처음 증량할 때 그 메루치 형태의 작은 위 상태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체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시 고형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으로 회귀를 하게 된다면은 위가 작아진 상태라서 많은 양의 음식을 받아들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매일 그런 유동식을 주식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식으로 편하게 회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메루치의 메비우스티라고 하는데, 미숫가루나 게이너를 증량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체중이 늘어서 자연식으로 회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자연식으로 회귀를 하게 되니까 위가 작아진 상태라 요요로 체중이나 근육이 감소됩니다.
문제점은 뭐를요? 다시 체중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숫가루나 게인으로 증량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다시 회귀하고 요요 오고 문제점 모르고 계속 이렇게 된다 보면은 계속 체중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다 보니까 근육량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돈만 날리고 당뇨병에만 노출이 되고. 절대 유동식을 증량의 아이템으로 삼지 마세요. 꼭 만약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페이스북 카드뉴스를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브이로그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영상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은 제 운동 로그랑 간단한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돼지처럼 드시고 개미처럼 운동하시면서 메르취에서 근대까지 양식되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의 메르취 양식장 이가람이었습니다.